가변수 함수의 때와 수. 우리가 변수 한 개는 다 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 해봤지만 이제 변수가 두 개다. 그것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적분의 슬라이드 10을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10은 이제 경영 경제에 응용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설명을 하면은 그 슬라이드 10의 첫 번째 문제 보게 되면은 텔레비전 셋들을 1000개 생산하고 났더니만 아무래도 좀 더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1000개 생산하고 났더니만 이제 그 제조업체에서 보니까 fx는 20x의 마이너스 0.152성 이런 형태의 러닝 커브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할수록 학습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fx가 어떤 뜻인지 여기 적어놨어요. fx가 x에서 고다음 단계 하나 더 생성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x 플러스 한 번째 TV 세트를 만들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그게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추가로 4만 대의 TV 세트를 우리가 더 조립할 때 총 몇 시간이 필요하냐. 그죠? 딱 들어보는 순간에 우리가 벌써 적분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1000개 정도 생산했을 때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게 되면은 1000개 정도 생산했더니만 fx가 이렇게 주어져. 20x에다가 마이너스 0.152성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추가로 4000대를 더 생산했다. 그죠? 그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럼 현재 우리가 몇 개 생산했냐면 벌써 우리가 1000개는 이미 생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죠? 거기서 우리가 추가로 4000 했다는 말은 얼마가 돼요? 총 5000대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5000대가 될 경우에 이때 요 fx가 바로 뭐냐면 한 단위당 x에서 아주 고다음 단계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이 바로 fx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함수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20x에 마이너스 0.152.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텐데 요걸 우리가 오늘 적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습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우리 박종승 학생 한번 적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나왔어요, 보죠. 개념은 알겠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1000개 정도 만들어야만 이 정도 학습 효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전에는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1000개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엑스트라 하나 더 만들 때는 저런 fx로 주어지더라. 자, 그럼 우리가 추가로 4000대를 더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저거는 그나마 적분이 쉬운 형태죠. 우리가 x의 n성 기본형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성.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를 꼭 가져와야 돼. 알겠죠? 그죠? 이제부터는 매일 계산기 가져오고 또 시험 때도 계산기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꼭 가져와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대부분 다 배운 개념이지만 이제 처음으로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다른 과목에 공부하면 학습 효과론을 배우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기계 준비를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 준비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학습 효과, 러닝 커브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 개념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학생 그 정도만 하죠. 뭐. 우리 시간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또 저 백승호 학생이 다 마무리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잘했어요, 그죠? 보니까 요거 플러스 1, 사실은 마이너스 0.152 더하기 1이니까 0.848. 그죠?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 원하는 기호는 어떻게 써야 되죠? 제가 여기다가 자, 우리는 약수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원래 원하는 식은 여기에다가 바로 1000, 5000 이렇게 바로 쓰겠어요. 알겠죠? 그죠? 우리 약수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어떤 또 책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도 하는 책도 있어요. 1000, 5000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약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나 딱 해서 요 안에 있는 부분을 위에 있는 값 5,000을 집어넣고 다시 빼기 해서 아래 있는 값 1,000을 빼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상수는 날라가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늘 다룬 문제예요. 늘 다룬 문제인데. 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야 됩니다. 자, 슬라이드 11번 한번 봅시다. 자, 비용과 레비뉴, 수입에 대한 또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늘 공부했던 거는 CT, RT는 지금 어때요? C-T. 다시 말해서 한계 비용이죠. 마지널 코스트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널 레비뉴가 주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레비뉴가 주어져 있어요. 이때 공부했던 것은 뭐가 주어져 있죠 하면은 CT와 RT가 주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설명은 되어 있죠. C와 R은 밀리언 달러로 측정되어 있고 T는 시간을 이야기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갑니다. How long the operation should continue? 얼마나 이 운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그죠? 자, 그리고 그럴 때 total profit, 이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한번 구해봐라. 자, 우리가 최대 이익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언제까지 운영해야 되겠죠 하면은 우리가 가능한 한 한계 비용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한계 수입이 똑같을 때, 그죠? 쉽게 말하면 한계 이익이 0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더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산을 더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 원한 것은 뭘 원하죠 하면은 P'T가, 자,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 P'T가 0 될 때까지 하는 게 최고죠. 그죠? P'T가 양수다는 말은 뜻이 뭐죠? 한 단위 더 만들었을 때 한계 이익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그것이 양수니까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0을 지나서 점수가 됐다. 이 뜻은 뭡니까? 이제 한 단위 더 만들면은 이익이 줄어들어 버려요.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작업하고 싶겠어요? 계속 하다가 여기 딱 오는 순간에 끝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 만들 때마다 이익이 계속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이익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한계 이익 관점에서 볼 때는 한계 이익이 0이 되는 그 순간은 다시 말하면 비용과 수입, 코스트, 레비뉴 똑같이 되는 그 지점을 말하게 되겠어요.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P'T가 똑같다는 말은 P'T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지까지 P는 R-C로 공부했는데 기억나죠? 프라핏은 레비뉴 마이너스 코스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하는 P'T가 0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겠어요? 레비뉴를 미분했는 것하고, 맞죠? 그죠? 코스트를 미분했는 것하고 똑같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값을 찾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값까지 쭉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P를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P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또 그 옆에 학생이 한번 해보죠. 뭐 간단한 형태니까 우리 둘 다 노란색으로 해서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김예경 학생 한번 나와서 해볼까요? 네. 자, 빨리 서둘러야 돼요. 아니면 이제 우리 옆에 학생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끝나고 더 중요한 가변수 함수의 극대흡수를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안 하고도 여러분 하락해도 둬도 돼요. 맞죠? 그죠? 이미 적분 방법 다 알려드렸고.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 다 주어졌죠? C'T 문제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보니까 5 더하기 2의 t의 3분의 1승이다. 그죠? 또 R'T 주어 17 마이너스 t의 3분의 1승 주어져 있어요. 자. 김혜경 학생 나와서 못하면 우리 또 그 옆에 학생 돼. 오늘 우리 빨리빨리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옆에 학생 이름 또 뭐죠? 이름표 똑바로 잘 가져와야 돼요. 잘하면. 박주연인가? 네, 한번 나와서 해봅시다. 박주연 학생. 6문제 중에 제 계획에 지금 계산 문제 한 2개만 내려고 그래요. 알았죠? 계산 문제 2개에다가 말로 된 문제를 4개 낼 생각입니다. 그럼 합리적이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틀리면 0점이고 맞으면은
만점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을 잘 세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분 점수가 나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로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텍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또 내일 모레 배우는 선형계획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형계획법 공부하기 위해서 이하로를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형계획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하로 기본 행 연산이 있죠. 그걸 확실히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수요일날 진도를 빨리 나가요. 다 똑같아요. 기본 행 연산이 바로 뭐죠? 행의 순서를 바꾸는 것. 근데 선형계획법은 그것도 이제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많이 쓰는 것이 쉽게 말하면 처음 시작할 때 1, 0, 0.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줄에 제일 앞에 또 1, 나머지 0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이하로 꼭 복습해서 와야 돼. 알겠죠? 그죠? 자, T를 잘 찾았네. 그죠? T를 잘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T를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 T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프라핏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 각자 해보세요. 해봐야 실수 안 합니다. 아니면 시험 때 저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로직을 잘 한번 따져봐야 돼요. 로직을.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자.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선. 우리, 요 T 값은 맞았나요? 잘했어요. 8까지.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이렇게 놓고 봐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한 시쯤에 그 값을 이렇게 찾은 게 불과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원하는 것은 지금, 이 프로핏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P 프라임 T가 주어졌잖아요. 맞죠?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좀 학생 잘 찾아 놓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P 프라임 T를 여기에서부터 얼마까지 적분하면 돼요? 0에서 8 하면 되죠. 우리 고등 학생 나와서 한번 해보죠. 옆에 학생. 이성준 학생. 네. 우리가 비용을 구하러 어떻게 하죠? 한 개의 비용을 적분했잖아요. 맞죠? CT 어떻게 합니까? C'T를 적분했죠. 지금 문제 뭐 구하라 해서 PT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P'T를 적분하면 되죠.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요? 8까지. 8 이상 되면은 또 이윤이 이제 더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선에서 못하면 우리 옆에 또 학생 누구죠? 이제 잘 많지 않은 우리 유경영에서 나와서 해보죠. 이 친구는 적분을 벌써 해놓은 상태네. 그죠? 좋아요. 학생 이름이 뭔가? 박주현. 박주헌? 네, 박주헌 잘 했네. 문제 풀 때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엄밀히 말하면 0에서 8까지, 맞죠? 그죠? 요거 다 하고 우리 명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한 개 이익을 우리가
적분해 보니까 여기서 적분을 미리 해뒀네요. RT 빼기 CT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RT 빼기 CT를 이렇게 해서 087 잘 안전 알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직접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개념, 우리가 처음 다뤄보는 개념이고 앞으로 또 우리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이나 딴 데서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어요. 한 1분만 시간 드릴게요. 1분만 정리하고 치우고 이제 마지막 그 적분에 대한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간 시험 때도 레비뉴 코스트 문제를 못 냈기 때문에 아마 기말은 제가 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왕이면은 텍스를 좀 포함하는 문제. 그죠? 우리가 여러분 중간 시험 때 그 기억 다 나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개념을 잘 알아둬야 돼요. 요게 0보다 크다. 또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다는 개념은 뭐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 형태다. 맞죠? 그죠? 네. 두 번 미분했다는 말은 마진을 개념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미분한 것은 키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PT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 미분했다는 말에서 키가 한 단위 증가할 때 P-T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겠죠? 그 개념 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차함수 그래프 기억나죠? 기울기를 계속 볼 것이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요 개념은 지금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예, 질문. 답은 이 답이 얼마라고요? 요 90이 98로 변했네. 어쨌거나 요 답은 하면 얼마 나오죠? 요 계산하면 되는데 혹시 누가 답이 나와서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죠. 어차피 우리가 백성호 학생 답은 올리겠지만은 요 답이 계산기 있는 친구 있나요? 네, 한번 적어놓을게요. 38.4. 이렇게 계산하면은 38.4가 된다. 자, 계산기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래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적분의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늘 공부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2번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표시를 잘 해둬요. 처음 보는 문제지만은 앞으로 또 다른 과목에서 많이 보게 될 때나 봅시다. 자, 어떤 제품에 대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스플라이는 보니까 52 더하기 2x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디맨드는 100 빼기 x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하라 했냐게 되면은 마켓 이퀄리브리엄, 시장의 균형이 주어졌을 때, 그죠? 시장 균형이 됐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디맨드하고 그 스플라이가 만났을 때, 그때 가격이 있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컨슈머의 스플러스하고 프로듀서의 서플러스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잉여 더 가져가는 부분하고 공급자가 더 가져가는 부분을 구하라.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 텐데.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예전에 중간 시험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수요가 스플라이는 뭐 직선 형태지만 꼭 직선이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시험에는 곡선이 주어져도 관계는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생각에 이 경우에 우리가 X하고 이제 P가 돼 있죠. 당연히 그죠? 가격하고 수량이 될 것인데 어느 커브가 디맨드 커브죠? 요거는 무슨 커브인가요? 이게 디맨드 커브고 이건 스플라이가 되는 경우죠. 그죠? 자, 디맨드 커브 특징이 X가 커질수록 P는 줄어들더라. 문제 보세요. 맞잖아요. 100-X 제곱. X 커지면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 다음 X가 같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데 여러분 식을 보게 되면 52 더하기 2x 그죠? P가 Y이기 때문에 X가 커지면은 P는 더 이제 커지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같아지는 이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 값으로 X0, Y0, P0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가격이 바로 쉽게 말하면은 마켓 이퀄리브리엄의 균형 가격이 돼요. 그죠? 자, 이 가격이 바로 뭐냐면은 X0,
P0 자꾸 Y로 쓰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일단 P0를 찾아야 돼요. 그죠? P0를 찾아야만 어디에서 균형점이 나오는지 자, 찾고 나서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컨슈머의 서플러스가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어느 부분이 컨슈머의 서플러스가 되느냐 하게 되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디맨드 커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실제로 지불 의사는 이 정도까지 돈을 줄 마음이 있는 경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균형 가격에서는 사실 요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P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만큼 돈을 덜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컨슈머의 서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의도가 더 주고 싶은데도 시장 균형 가격이 딱 정해지니까 더 줄 필요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공급하는 사람 봅시다. 이 사람은 이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더 비싸 사주니까 얼마나 해피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바로 PS가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식은 간단해요. 그럼 우리 하나만 컨슈머 서플러스만 구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0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돼요? X0까지만 가면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우리가 X0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경우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주의사항 기억납니까? 면적을 물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게 위에 있는지 그래프를 확실히 명확히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절대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보니까 지금 디맨드는 문제에 뭐로 주어졌죠 하면은 GX로 주어져 있죠. 디맨드는 FX로 주어져 있네. 그죠? 한번 정거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플라이는 GX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컨슈머 서플러스 구하기 위해서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FX가 더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FX에서 우리가 빼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FX가 그만큼 내가 더 주고 싶은데 실제 주는 돈은 요것밖에 안 주는 경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FX에서 요 값을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정거하기 우리가 원하는 값이 개념상 나오겠죠. 그죠? 1단계는 우리가 요 값을 먼저 구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 적어놓은 여기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P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빼기 요게 되는 경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안 해봤지만은 생산자의 잉여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하면 생산자는 이 값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더 받았으니까 이때는 뭐에서 빼야 돼요? P0에서 뭘 뺍니까? 요 아래 있는 GX를 그죠? 이렇게 해서 적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유경인 옆에 학생 우리 김지원 학생이 하나씩 합쳐 따로따로 우선 나와서 요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일 쉬운 문제. 디맨드하고 서플라이가 만나는 그 가격을 먼저 알아야만 그죠? 자, 여러분 요 문제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마켓 이퀄리브리엄이 도달했을 때, 마켓 이퀄리브리엄 도달할 때 그다음 푸는 문제 일단은 X0, P0 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은 X0, P0 값만 찾고 또 우리 그 다음에 저 두 개 다 하진 않고 그 중에 하나만 한 학생이 더 해볼 겁니다. 예. 자, 원리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디맨드 커브를 볼 때는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싶은데 실제 시장에서는 P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내가 돈을 덜 준 거죠. 그래서 나의 잉여가 되는 것이고 또 프로듀스 같은 게 어떻습니까? 나는 이 값이라도 제공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익이 생긴 경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완전히 가지고 저 문제를 접근하기 바라겠어요. 자, 균형 가격을 찾아보니까 맞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하는 얘기가 요 값이 바로 뭐냐면 6하고
그 다음 64라고 됐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 늘 공부했던 방식인데 시험 문제 이렇게 쉬운 함수가 주어진다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함수는 다르게 주어져. 알겠죠? 그죠? 이러면 얼마나 적분하기 쉽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다 하지 말고 우리 그 뒤에 강명구 학생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나만 합시다. 나머지는 백승호 학생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 두 개 다 풀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지워계셔. 오늘 이제 궁금한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저기 이제 왼쪽에 옮겨놨습니다. 6과 64. 이제 우리 학생이 둘 중에 뭐 해볼래요? 네, 좋아요. 컨슈머 입장에서 컨슈머 서플러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 문제에다 텍스를 부과하는 문제를 결부할 수 있어요.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텍스 결부하면 서플라이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정부에서 공급자에 대해 가지고 T만큼의 텍스를 부과, 명확하게 할 겁니다. 알겠죠? 명확하게. 아니면 소비자에게 T만큼 텍스를 부과해야 한다든지. 그때 여러분들이 저 모양을 살짝 변형해서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문제는 이 상태에 다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죠, 그죠? 우리 지난 열심히 푼 거는 뭘 풀었죠? 마키 이퀄리브럼 열심히 풀었죠. 기억납니까?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서 시험 문제. 토털 서플러스를 구해라. 총 잉여를 구하라. 어떻게 구해야 돼요? 토털 서플러스 되고 총 잉여. 두 개 더 하면 되죠. 그죠? 예. 총 잉여 구하라는 말은 똑같은 문제 알겠죠? 그죠? 하면 총 잉여를 구하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플러스에 각각에 대해 가지고, 그죠? 컨슈머는 얼마나 이익이 생겼고, 또 생산 프로듀스는 얼마나 이익이 생겼는지를 합해서 구하면 그게 바로 토털 서플러스예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다 미리 적어 놔봅시다.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라고요? 하면은 토털 서플러스다.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어느 쪽이든 간에 총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공급자의 잉여 부분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잉여 부분이다. 네? 할 수 있죠. 토탈. 그것도 여러분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냥 기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보면은, 지난번 우리 이제 양태 질문했지만은 면적을 구하라 하지 않게 이렇게 물으면 항상 어느 게 그래프 요 위를 잘 따져야 돼. 알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 좀 참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항상 답도 해줘야죠. 답을 이거 이제 정리해줘야죠. 시험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정리해야 돼. 알겠죠? 그죠? 예. 정리 이제 오늘 백승호 학생 할 일이 너무 좀 더 많아지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접근이 제대로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편미분만 우리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가장 가능성이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 기말에 선형계획부터 확실히 낸다 그랬죠. 다시 얘기합니다. 수요일 날 배우는 문제는 확실히 냅니다. 우리의 가장 목적지는 선형계획법.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만 알면 된다 그랬죠? 이하로만 알면 돼, 이하로. 거기는 역행렬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하로만 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죠? 이하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별표는 제가 조금 더 응용해서 텍스하고 서브시디를 주는 경우에 약간 응용할 수 있겠죠. 그죠? 서브시디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공급이나 수요 곡선이 아래 위로 좀 이동되겠죠? 네. 그런 개념만 갖고 있으면은 역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간 시험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 보조금 문제하고 텍스트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때는 왜 쉬웠죠? 둘 다 직선이었잖아. 기억납니까? 그때는 얘도 직선, 얘도 직선이죠. 지금 벌써 하나는 직선, 하나는 곡선이잖아. 그죠? 형태가 더 어렵게 줄. 제가 이 모양을 제가 지수함수로 줄 수도 있어요. 지수함 줄 수 있죠? 지수함수로. 되겠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좀 접근하는 방식만 잘 알아두면 된다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좀 질문돼. 정적분할게요. 네. 그 적분 상수도 풀이 과정에 써야 되나 생각해도 되나요? 이제 그거 좋은 질문인데 정적분 구할 때는 C를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위에 꼬리 넣고 아래 넣으면 없어지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든지 부정적분 상태 해놓고 나서 하는 게 안전하긴 안전하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우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여러분 혹시 핸드아웃 다 준비되어 있겠지만은 다변수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있죠?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y는 fx는 다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y는 fx에서 극대, 극소 때 찾습니까? 하면 f-x 0 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x 0을 찾았을 때는 형태가 제곱이라 가정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콘벡스의 업워드 형태다. 위로 오목하게 됐다 할 경우는 두 번 미분하면 f2-x가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는 거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y는 x제곱을 생각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항상 자기는 가장 쉬운 예를 갖고 있으니 편하죠. y는 x제곱이다. 한 번 미분하면 2x.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2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f-x 미분했더니 2x형이구나. 그 x0이에요. 그 놈이 최든지 최소인지 알려면 한 번 더 미분해요. f2- 어떻게 되죠? 2가 양수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소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그죠? 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이제 감 잡았죠? 0은 둘 다 똑같아요. f-x 0은 다 0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는 한 번 더 미분했더니만 양수. 하나는 한 번 더 미분 음수가 되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극대, 극소, 맥스인지 민 달라진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똑같은 개념인데 두 개 넓혀가지고 변수가 x, y일 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수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골 문제예요. 그죠? 컨슈머의 서플러스. 일단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선생님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demand 하는 말은 willingness to pay. 내가 이 정도까지 지불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실제 돈은 더 밑에 지불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익 보는 것이고. 또 프로듀스는 어떻게 되죠? 요 가격으로 지불하고 싶었는데 더 비싸 사주니까 그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이 문제 보면은 이 문제가 여러분도 많이 보는 문제예요. 자, 레이버 앤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해가지고 자, 노동을 L 단위 사용하고 여러분 새 슬라이드 갖고 있나요? 네, 거기에 두 번째 페이지예요. 노동을 L 단위 사용하고 자본을 K 단위 사용할 때 이제 기업은 P 단위만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흔히 보는 생산함수가 주어졌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노동과 자본이 투여되면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50에 L 3분의 2성 K의 3분의 1성.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생산 함수가. 그죠? 노동 한 단위하고 자본 한 단위를 투여했을 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나와 있죠? 노동 한 단위에는 얼마가 필요하냐? 100달러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본은 한 단위당 300달러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업이 무한정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돈 예산 버짓이 있네. 그죠? 총 돈은 45,000원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제약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죠? L은 한 단위 쓸 때마다 얼마라고 돼 있죠? 100이다. 100 곱하기 L. K는 한 단위 얼마죠? 300이니까 300 더하기 K. 내가 어떤 조합을 취하든지 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총 돈은 45,000원이죠. 문제 개념은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내가 노동을 하루 단서 K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넘기면 이제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라그랑지 성수라 그래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라그랑지 성수라 그래요. 라그랑지 성수 방법을 이용해서 뭘 구하냐면은 생산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노동은 몇 단위, 자본은 몇 단위 사용해야 되는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죠? 두 번째 문제는 또 더 재밌어요. 최대 생산 수준에 있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만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 비용의 비율을 다시 들여다봤더니만 원래 그 친구들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비율하고 똑같더라. 그 말은 뭐냐면은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 그걸 어떻게 구하죠? P를 L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K에 대해서 한계 P를 K에서 미분하면 돼요. 두 번째 하는 말은 PL 나누기 PK. 다시 말하면 L과 K에 대한 각각의 미분이 엄밀히 말하면 K분의 L이 있듯이. 맞죠? 그죠? K 한 단위당
300이고 L 한 단위 100이니까 다시 3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또 보여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요런 또 문제 나와 있어요. 이제 최대 생산 수준에서 1달러를 더 쓰고 싶어요. 그 말은 45,000달러에서 1달러를 더 쓰고 싶습니다. 더 썼다 그러면은 그때 기업은 정과하게 생산량을 람다만큼 더 늘리더라. 그죠? 여기에 이제 사실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은 람다의 뜻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요 람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요 놈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스 문자 영어로 말하면 L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람다라 읽어요. 그죠? B는 발음 안 돼. 람다 이래 읽는데 람다가 바로 뭐냐면 라그랑지 성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라그랑지 성수의 의미를 지금 이 사람이 미국 책은 항상 재미있는 것이 친절히 문제를 풀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외우라 하지 않고. 그죠? 람다를 열심히 공부해보면 람다 뜻이 뭐냐 하면 보세요. 마지막에 marginal productivity of money라 되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자, marginal productivity of money 뜻이 뭐예요? 돈을 한 단위 더 늘릴 때 생산이 얼마나 더 느는지를 보여주는 경우죠. 이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람다의 의미를 제가 시험 문제 람다의 의미가 뭐냐 물으면 뭐라 적어야 되겠어요? 돈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돼요. marginal productivity. 그죠? of money. money의 marginal productivity죠.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세 문제가 아직 풀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보겠어요. 이걸 어떻게 푸는지. 자, 만약에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발언 굳이 쓰면 이 뜻이에요. maximize 하는 L과 P를 구하라. 좀 멋있게 적으면은 그러면서 subject to 제약性어렵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참고로 수요일 날 우리 배우는 선형계획법은 목적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죠? 1차 함수로. 지금 여기 1차 함수잖아. 맞죠? 그죠? 우리가 수요일 배우는 선형계획법은 이하로 쓴다 하는 것 외에는 아이디어 더 간단한 경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비선형 계획법이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 이 관계가 선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훨씬 더 어렵죠. 논리니요. 그죠? 선형 계획법은 목적 함수도 1차 함수, 제약식도 1차 함수. 그걸 우리가 수요일 날 풀어요. 그죠? 이건 어때요? 목적 함수 1차 함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비선형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예요. 그것도 어려운데 제약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죠. 이해됐습니까? 네. 굳이 안 적었지만은 L하고 K도 다 양수라 해야 되겠죠. L하고 K도. 노동을 마이너스 6단에서 내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식을 이제 우리 어떻게 풀 것이냐. 만약 제약식이 없다면 굉장히 풀기 쉬워요. 어떻게 풀죠? 하면 L에 관해서 미분하고 K에 관해서 미분해서 0 놔버리면 돼요. 그거 열리면 답이 나오겠죠? 맞죠? 맞죠?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그놈을 다시 우리 지난번 배운 것처럼 편미분을 이용해서 L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다시 L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따져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PL 한 명을 만들 수 있죠. 이 PL 뜻은 이렇게 제가 적을게요. 이 뜻은 뭐냐면 라운드 P, 라운드 L 이렇게 앞으로 쓰겠습니다. 편미분이니까. 앞으로 약속 제가 합니다. 우리가 F, X, Y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한다는 걸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약속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쓰겠어요. 편리하게. F의 스몰 x다 하는 말은 X에 관해서 편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라운드 F, X, Y를 Y에 관해서 편미분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F, Y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PL도 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PK도 뭐가 돼야 돼요 하면은 얘도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제약식이 없는 경우를 먼저 해봅니다.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면은 PL을 다시 L에 또 미분해보는 거예요. 이 뜻은 뭐죠? 라운드 제곱 P 나누기 라운드 L 제곱이죠. 자, 이걸 또 굳이 적으면은 라운드 제곱 P 나누기 라운드 L 제곱이에요. 그냥 이런 XY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죠? 라운드 제곱 F 나누기 우리 지난번에 편미분 복잡한 거 다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자, 그래서
이렇게 쓸 걸 우리가 PLL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면 우리가 PLL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L을 K에 관해서도 미분을 해보고 그죠? 또 밑에 K에 관해서 L에도 미분하고 이렇게 미분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행렬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두 개밖에 안 돼. 간단하잖아. 행렬식 구하면은 요 놈이 하니까 양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놈까지 했더니만 양수다 하면은 그 값은 최수가 딱 되는 거예요. 요 놈 했더니만 음수고 요거 다 했더니만 양수다. 그러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제가 항상 가장 기본형을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요거 미분하면은 2x 한 번 더 미분하면은 2라 돼 있죠. 요 아이디어예요. 한 놈에 대해서 두 번 연달아 미분하면은 그 놈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최소값 조건이 일단 갖추어져 있는 경우죠.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행렬식을 구했을 때 또 그 놈이 양수더라. 그러면은 최소값 조건을 한정한다 그래요. 근데 마이너스 x 제곱일 때는 두 번 하면 음수 나왔잖아요. 요 놈은 음수인데 그 다음에 요거 전체 했더니만 뭐가 되느냐. 양수가 됐다 할 경우는 그때는 최대값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볼 텐데. 자,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쉬운 것이 요 부분만 있을 때 관련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식은 없는 문제. 제가 오늘은 여러분 소개하는 것은 제약식에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실제로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려면은 제약식 없는 걸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요 문제를 다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기말 다 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규 분포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3분의 1은 다 풀고 3분의 1은 좀 풀다 그만하고 3분의 1은 손도 안 대는 우리 원해요. 그래야지 채점이 아주 정교하게 정규 분포를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제약식이 주어졌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라그랑지안 함수를 우리가 만들겠어요.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라그랑지 함수 만드는 법을 일단 설명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LK의 람다. 람다 드디어 들어옵니다. 라그랑지안 성수.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PLK 50에다가 L 3분의 2성 K의 3분의 1성에다가 더하기 람다에다가 요 제약식을 여기다 변형해서 집어넣어요. 45,000 마이너스 100L 마이너스 300K.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그랑지안 함수라 그래요.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어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라그랑지 함수 언제 씁니까? 하면은 제약식 있는 문제를 풀 때 쓴다. 딱 적어 놓으세요. 그게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라그랑지 함수 언제 씁니까? 제약식 있을 때. 그죠? 라그랑지 함수가 없다. 어떻게 풀죠? 그냥 우리 늘 하듯이 그냥 각각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가지고 행렬식 만들어서 풀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다시 설명하면은 자, 제가 이거 풀고 또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제약식이 없을 때는 오른쪽 식으로 접근해 가요. 2 곱하기 2 행렬밖에 안 나와요. 제약식이 있을 때는 안 해봤지만은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올 겁니다. 왜냐? L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고 K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고 람다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문제는 라그랑지안 문제, 우리 제일 선호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경제학에서 라그랑지안 함수를 다룰 줄 안다? 그러면 거의 다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은 뭐냐?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내가 돈이 45,000 있는데 돈을 덜 썼다. 그럼 덜 쓴 사람한테 페널티를 물려야죠. 그런 의미로 45,000에서 왼쪽 편을 빼요. 알겠죠? 내가 총 주어진 돈을 멋있게 다 써버렸다. 그게 다 최고인데 덜 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 개념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변별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그랑지안 이것도 L이 좀 모양이 안 좋다 그죠? 우리 F를 합시다. L이 혹시 혼동될 수 있으니까 F를 할게요. 자,
자, 그래서 이제 FL을 구합니다. 이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라그랑지 함수. 그죠? 라그랑지 함수랍니다. 라그랑지. 자, L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은 L만 변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3분의 2 앞으로 나오면서. 맞아요? 거기다 50을 곱하면은 100이 되겠네요. 3분의 100에다가. 그리고 L에다가 요 놈에서 1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K는 그대로 있겠죠. D는 어떻게 돼요? 100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놈이 0이 돼야 돼요. 항상 첫 미분은 0이 돼야 되니까. L에 관한 미분은 L만 변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에 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K만 변수예요. 3분의 1 앞으로 나오니까 3분의 50에 L에 3분의 2에다가 K에 요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이쪽 K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00 람다 여기에 0이 닥쳐요. 그 다음에 이제 람다에 관해서 미분하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제약식이죠. 45,000 빼기 100L 빼기 300K죠. 얘가 0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만족시키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죠? 1번, 2번, 3번을 만족시키는 값을 이제 찾게 되는 경우죠. 자,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을 합니다. 그죠? 일단 이 값을 찾고 나서 이제 그놈이 최대인지 최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뒤에 다시 이제 검증하는 저런 식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검증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부분을 지울게요. 자, 우리 1번식에서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람다를 1번식에 표시할 수 있어요. 1번에서 람다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죠? 넘어와서 전론경 100분의 되니까 뭐만 남아요? 3분의 1이 되고 L의 마이너스 3분의 1성 K의 3분의 1성이 돼요. 1번식에서. 2번식에서도 역시 람다를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300이 절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300분의 50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8이 되나요? 18분의 1인가요? L의 3분의 2의 K의 마이너스. 틀리 만드는 값을 여러분 같이 확인해 줘야 돼요. 틀려버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풀지는 못해요. 일단 여기까지 만나 먼저 확인해 줘요. 맞은 다음에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맞나요? 요 3별 넘겼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요 두 놈은 똑같아야 돼요. 요 두 놈은. 그 어떻게 되죠? 3분의 1에 L 마이너스 3분의 1 K의 3분의 1이 바로 똑같은 람다니까 18분의 1에 L의 3분의 1 K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경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잘은 몰라도 L과 K의 관계가 나올 겁니다. 그 놈을 저기에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이놈을 없애려면 L의 3분의 1씩 곱해버립시다. 아예 편하게. 그리고 얘도 아예 편리하게 양변에 18을 곱하면 6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놈 없애기 위해서 L의 3분의 1 곱하겠어요. 그리고 얘를 없애면 K의 3분의 1 양변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는 없어지면서 K의 3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K가 되죠. 맞나 맞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1이 되면서 여기는 L밖에 안 남나? 맞아요? 이 놈을 저기다가 3에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넣어봅시다. 45,000에다가 100의 L인데 L이 6K니까 어떻게 되죠? 600K. 맞나요? 마이너스 300K가 0이니까 이제 우리 원하는 답 찾을 수 있겠죠? K가 얼마입니까? 50? 네, 50. 그럼 L이 어떻게 되죠? 6배라 그랬으니까 300. 우리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이놈이. 람다도 원하면 람다도 또 집어넣으면 찾아내야죠, 람다. 그죠?
자,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3분의 1에다가 요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게 계산기가 필요하겠네요. 혹시 누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서 이거 한번 알려주실랍니까? 그래, 같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에다가 이제 계산기 안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지난번 중간 시험 때 제 혼자 계산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아, 그것도 괜히 학생들 편히 봐주다가 이제는 본인이 직접 두드려가지고 이 값이 얼마 나와요? 사실 제가 미국 대학에서는 적분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실력이 좋아가 적분까지 하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양을 지금 이번 학기에 커버하게 돼요. 정말 양을 많이 커버하게 됐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또 다른 과목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얼마 나왔습니까? 자, 계산기 수도 나는 쓸 줄 모른다. 거기 골치 아파요. 그죠? 300에 마이너스 3분의 1성. 50에 3분의 1성. 자기 계산기 잘 다룰 줄 모르면 큰일 나요. 시험 때 계산기는 자기가는 아주 완전히 다룰 수 있고 남한테 빌려온다 하더라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계산기를 가져와야 돼요. 혹시 세 자리 합시다. 0.183. 우리 원하는 답 다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제 해결됐죠? 자, P를 맥시마이즈하는 이놈을 찾아라.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 시험 문제 P를 물으면 P도 찾아야 되겠네. 이제 이때 P는 얼마인지 또 찾아봅시다. P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또 한 번 더 두드렸어요. P는 50에다가 300에 3분의 2승에다가 K에 또 3번 더 계산을 P까지 계산해 주세요. 여기는 그런 문제 묻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시험에 맥시멈 프로덕션 퀀티티는 얼마냐 하면은 저기 찾아놓은 KL 람다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여기다가 300 여기 60을 집어넣었어요. 얼마 나오죠? 생산 양이? 좋아요. 8,254라고 삽시다. 얼마. 그죠? 자, 우리 이제 백승학생이 잘 정리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은 제약식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라그랑지안 함수를 만들어요. 라그랑지안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 미분해야 돼요. L에 대한 미분, K에 대한 미분, 람다에 대한 미분. 그리고 람다를 어떻게 명시하느냐? 반드시 오른편 자원의 양에서 왼편을 빼요. 왜? 왜 의도가 뭐죠? 안 쓴 놈에 대해가 페널티 물리려고. 그죠? 가능한 다 쓰면은 생산이 더 많이 나오는데 너는 덜 썼다 이런 뜻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다 필요하니까 함부로 막 지우면 안 되겠지만 우선 이걸로 한번 이것도 잠깐만요. 자, 우선은 좀 놔둡시다. 3분의 100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L에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K에 3. 우리가 하기 전에 미리 두 번 미분하고 지웁시다. 그죠? 두 번 미분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자, F에 LL. 자, 두 번 미리 미분해 놓읍시다. 혹시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요거 제가 그대로 다 둔 거예요. 이거 맞죠? 이제 지원 복원했습니다. 맞습니까? 3분의 100에다가. 그죠? L에다가 마이너스 맞죠?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이너스 3 앞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9분의 100에다가 그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L에 마이너스 또 1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K에 3분의 4 이제는 뒷부분 없어져 버려요. 맞죠? 그죠? 날라가 버리죠? 우리가 필요한 거 해봅시다. 사실 이 문제로는 우리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앞에 있는 거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뒀는데 자, L을 K에 관해서 미분 한번 해볼까요? 요 놈을 K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3분의 앞으로 나오죠? 어떻게 돼요? 9분의 100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L에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어떻게 돼요? K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K를 L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보죠. 밑에 놈을 L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지업을 안 띄고 50이니까. 50을 둔 상태로. 그 어떻게 돼요? 하면은 K에 관해서, 요 놈을 L에 관해서 미분하면 3분의 이게 3분의 50에다가 요 부분이 좀 이상하네.
지우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L에 오케이. 3이 너무 많이 붙었네. L에 3분의 2승.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를 L에 관해서 미분하면 3분의 1가 앞으로 나오니까 9분의 100에다가 맞습니까? 그래서 L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에다가 K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K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다, 이제. 그럼 요 놈을 K에 관해서 미분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앞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분의 100에다가, 그죠? L에 3분의 2승에다가 K에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 지우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다 풀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라그랑제 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레이버하고 캐피탈을 찾았습니다. 레이버, 저기 있는 것처럼 300, K 50 찾았어요. 두 번째 문제. 이제, 이 맥시멈 레벨 오브 아웃풋에서 최대 산출 그 수준에서 다시 말하면은 L이 300이고 K가 50이라면은 그때 비율을 물었죠. Ratio of marginal cost of labor. 레이버에 대한 그 비율하고 그 다음에 캐피털에 대한 마지널의 비율을 한번 구해봐라. 그죠? 그럼 우리가 PL은 이미 PL 거 지워버렸네. 또 씁시다. 할 수 없이 3분의 100에다가 그 다음에 L에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K에 3분의 1승이고 밑에 K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몇 번 연습 좋은 것이니까 3분의 1 하면 3분의 1 50에다가 L에 3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K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비율 구하면은, 그죠?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은 2가 되나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올라오면서 L분의 뭐가 됩니까? 뭐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정리하면. 그게 뭘 집어넣으면 돼요? L은 얼마? 300. K는 얼마? 50.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면은 6에다가 600.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의도하는 이것이 바로 유닛 코스트 K분의 L이 자, 계산하면은 300분의 얼마죠? 100. 3분의 1. 자, 3분의 1. 지금 우리가, 요게 우리 아까 전에 뭐였죠? 자본 한 단위당 비용이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요거는 바로 뭐였죠? 노동 한 단위당 비용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 문제 증명이 되었죠. 그죠?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하고,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을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나누어 때는 그 비율이 바로 L 나누기 K더라.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L 나누기 K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저렇게 증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이제 복잡한데 세 번째도 그럼 요거는 잘 적어뒀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과연 이 값이 최대값인가 최소 따질 때 저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문제는 없어요. 없지만은 제가 어쩌면은 이게 너무 문제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한 거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결론은 이제 뭐냐 이겁니다. 제약식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약식이 없다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있다 그러면은 라그랑지안 함수를 만들어서 산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뭘 묻냐면은 이제 한 단위 더 증가시켰을 때, 그죠? 그럴 때 람다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라고 지금 돼 있어요. 람다의 의미를 해석해라. 자,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노동도 우리가 조금 더 증가를 시키고
또 자본도 조금 더 증가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LK죠. 원래. 그죠? 요 놈이 바로 뭐냐 우리가 델타 P를 하면은 이제 요 델타 P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L을 조금 변화시키고 그리고 K를 조금 더 변화시켰을 때 그죠? 저때 요 결과가 바로 람다하고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이거 좀 이용하겠어요. 변수 한 개일 때 뭐였냐면은 여러분 델타 F가 뭐였냐면은 F에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그죠? 그리고 이놈을 델타 X로 이렇게 살짝 나누어 주고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미분한 것이 된다는 것도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바로 dy 나누기 dx 된다는 것도 이미 다 설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응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PL에다가 델타 L 더하기 PK의 델타 K. 정확하진 않지만은 요 개념을 그냥 쓰는 거예요. 한 개 있을 때 델타 P, 델타 F 나누기 델타 X가 PL이듯이 그 개념을 이거 이퀄 아닙니다. 물론 값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근사적으로 하게 되면은 대충 앞에 미분했는 값에다가 델타 L만큼 또 앞에 미분한 값에다가 델타 K만큼만 더 늘어나더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겠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파트는 바로 요 파트예요. 그죠? 델타 P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L도 한 단위 조금 더 증가할 때 L 더하기 델타 L, K도 조금 더 증가할 때 K 더하기 델타 K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 있는 값을 그냥 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값을.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요 부분 이미 계산했죠. 우리가 벌써 요거는 요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00에다가 L의 마이너스 3분의 1성, 그죠? K의 3분의 1성에다가 델타 L 더하기 또 PK는 3분의 50에다가 L의 3분의 2성 K의 마이너스 3분의 2성의 델타 K. 이미 앞에서 구해뒀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요 부분은 다시 뭐냐면 자세히 보면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PL에 관해서 제일 처음 여기 지금 여러분 아까 전에 FL을 0 만들 때 요 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식이 지워져서 그러는데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람다하고 아까 연결시켜 있었어요. 지금 요 부분을 한번 다시 미분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3분의 지워서 그러는데 FL을 다시 보여볼게요. FL을 3분의 100에다가 L의 마이너스 3분의 1성에다가 K의 3분의 1 마이너스 100 람다. 그죠? 얘가 0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저는 뭘 말하고 싶냐. 이게 바로 요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100 람다. 아주 간단히 적으면 100 람다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지워버려서 그러는데. 그리고 그럼 마찬가지로 안 해봐도 FK를 또 0으로 만들어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되죠? 하면은 3분의 또 한번 적어봅시다. 50에다가 L에 칠판이 좀 작아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 람다가 0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제일 처음에 바로 쳤건 라그랑지 함수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보면은 바로 마이너스 300 람다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델타 L 더하기 뭡니까? 하면은 요 값이 바로 뭐죠? 하면은 300 람다에다가 델타 K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람다를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죠? 하면 이제 100에다가 델타 L 더하기
300에다가 델타 K죠. 자, 요게 우리 뭘 말하느냐. 원래 있었던 것에다 조금 증가시켰는데 돈은 얼마 들었죠? 1달러 든 거예요, 사실은. 요게 바로 1달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한 단에다 100이고 원래 300이었잖아요. 거기다 조금 더 증가시킬 때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요 값은 다시 계산하면 람다 곱하기 1이 돼가지고 그 람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람다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돈을 한 단위 더 투여했을 때 그때 생산량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는 것. 우리 나머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왜냐하면 너무 좀 복잡한 부분이니까. 자, 지금 제가 오늘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핵심은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목적 함수만 주어져 있다. 목적 함수가 비선형으로 주어졌어요. 목적 함수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각각에서 미분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값이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우리가 뒤에 따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 함수가 어떤 제약식이 주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라그랑지안 함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라그랑지 함수 만들 때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하기 람다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거꾸로 빼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충분히 쓰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덜 쓰면 페널티를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각각에 대해서 L에 관해서 미분, K에 관해서 미분, 람다에 관해서 미분해서 연립 방식 풀면은 그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풀어놓은 값은 단지 LK가 뭐다 하는 거 보여주지 그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최대 최소인지 따지는 그 방식은 우리가 언제 공부하느냐 하면은 다음 시간에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또 재밌는 문제가 사실 하나로 충분하지만은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를 물은 경우죠. 각각에 대한 한계 비용의 비율은 원래 가격의 비율과 똑같더라. 그걸 한번 풀어보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한 개짜리를 갖다가 응용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개짜리.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봅시다. 한 개짜리 이해되죠? 자, P에 L 더하기 델타 L 빼기 한 개만 있다고 가정하면 그죠? P에 L 더하기 델타 L 나누기 PL을 델타 L로 나누어졌다. 그것이 바로 P-잖아. P-. P에 관한 L에 관한 미분이잖아요. 그 개념을 이용하면은 물론 그 뒤에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을 내버리고 이거 제대로 풀려면 이제 테일러 급수라 가지고 여기에 2차, 3차를 계속 더 붙여야 돼요. 그건 힘드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풀 때는 그냥 1차에서 그냥 끝내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고 다음 우리 수요일은 앞에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선형계획법을 선형계획법도 아마 칠판에 혹시 모자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저쪽부터 써야 될지 혹시 모르는데 선형계획법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